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12월 15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나스닥 급락으로 오전장 정말 암울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증시 이슈를 보신 분들은 다들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브로드컴이 솔직한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I 마진이 BAI 마진보다 낮다, 뭐 내년에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그건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글쎄요, 너무 한쪽 측면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으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약세 보이면서 기술주 전반에 매도 심리가 우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장시작 후에도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로봇주가 강세 흐름을 바로 보여줬어요.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반대급부로 로봇주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로봇주 강세가 시작이 되면서 기술주 강세가 오히려 또 반도체까지 오전 초반에는 좀 유입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오후장 들어서 다시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기술주의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오늘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첨단 바이오 컨퍼런스가 충북에서 열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AI 바이오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12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 삼성전자 노사 임단협 교섭이 내일 개최가 됩니다. 관심 섹터와 종목은 계속해서 유지하세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또 방어해주는 측면들이니까. 자, 오늘 매매 내용, 우리 원희골딩스 로봇주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했죠. 이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을 거예요. 원희골딩스가 상승이 나와야 한다. 대장주 3대장 로보티즈 원희골딩스 3연 중에서 원희골딩스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만들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고요.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뉴로핏도 역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31,300원까지 목표가 잡았는데 2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100원부터 300원이니까 일부만 수익 실현이 좀 됐는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을 해보면 지금 미증시에서의 문제예요. 오라클의 실적 실망, 어닝 쇼크인데 이거 실제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은 좀 시장에 브로드컴이 충격을 준 건데, AI 수익성에 대한 회의론을 피력을 했죠. 그러면서 이 회의론에 무게가 실리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을 해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은 우리 시장도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 출발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을 보였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하락은 지수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장시작 후 기술주 개파락하면서 이 저가 인식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밑꼬리를 달렸는데 만족스럽진 않고요. 회로기 판주를 중심으로 시초가 저점으로 한 양봉이 형성됐는데 오후장에 좀 밀렸습니다. 요게 좀 아쉬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라도 로봇주의 수급은 계속해서 몰리면서 여전히 주도 섹터는 로봇주다. 지금 3대장이라고 제가 부르는 로보티즈, 원희콜딩스, 사면, 이 세 기업 시가총액 합치면 10조 원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합치면 20조 원이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테마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부터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원희골딩스.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로봇주 강세 흐름 나오면서 우리도 하락장에서 수익 확보에 성공을 했어요. 오늘과 같은 장세에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로봇주 집중해온 분들은 모두 수익 확보에 성공하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뭐 여기 써있지만 로봇주가 AI 기술 기업들이 거품론에 시달릴 때마다 이 기술주 대안투자처럼 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 말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AI 생태계 안에 들어있는 게 이 피지컬 AI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AI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집중을 하셔서 매수를 해서 뭐 수익을 보신 분들은 지금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신 거고, 반도체도 틀린 투자는 아니에요. 투 트랙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시소 게임인데 시소가 내려갔다고 해서 하차할 필요는 없거든요. 계속 타계시면 됩니다. 시소니까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흐름들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오늘 대장주급 종목들인 로보티즈, 원희콜딩스 신고가 흐름, 로봇주가 시장 주도하면서 기술주 수급 유지. 자, 오후장 들어서
로봇주는 그대로 수급이 지속이 됐고요. AI 반도체는 뭐 재차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건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기술주 투매를 유발한 게 브로드캠의 이슈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AI 부문의 총 마진이 BAI 부문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겁니다. BAI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AI 부분은 예상보다 낮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 부분만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왜 그렇게 낮은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물론 이거는 제 판단이고 제 분석인데요. 브로드컴의 특징이에요. 브로드컴이 어떤 기업이냐면 커스터마이징 AI 칩 기반의 기업입니다. 고객 맞춤형 칩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고객사별 생산 라인 그리고 설계 및 R&D 비용을 새롭게 설정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를 만들 때 반복 생산을 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생산해서 이것을 사갈 분들 사가세요라고 판매를 하는 거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별로 이런 거요, 이런 거, 이런 주문 해서 그 맞춤형 주문을 다 해서 그 생산 라인을 따로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반복 설계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R&D 비용이 다시 들어가고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고 심지어는 파운드리 협력 비용까지 다시 청구를 해야 돼요. 당연히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초기 비용이죠. 자, 구글 이렇게 TPU에 대해서 주문을 해왔어. 그래서 그거대로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메타에서 주문해서 만들었어.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만들었어. 처음엔 초기 비용이 들죠. 새 라인을 따야 되니까. 근데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커스터마이징 칩 자체는 단가가 비쌉니다. 일단 투자하고 난 뒤에는 커스터마이징 칩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구글 거 만들었죠. 그럼 구글은 다시 다른 기업에게 이걸 팹리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설계를 요구해서 다시 만들기엔 구글도 부담스럽죠. 구글도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비용이 그럼 더블로 지불이 되는 거고 시간이 걸릴 거고 퀄이 만족스러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브로드컴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구글 생산 라인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들이 또 뭔가를 요구하면 거기서 조금씩만 설계 변경을 하면 되죠.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비용을 투자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양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글용 양산, 뭐 애플용 양산, 뭐 메타용 양산, 양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투자하고 난 뒤에는 커스터마이징 칩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진율이 올라갈 겁니다. 뭐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브로드컴에서 경영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협상을 잘하고 경영을 잘해야죠. 그래서 결국 일시적으로 마진이 저조한 거다라고 생각을 전 하고요. 시장에서 과도하게 해석했다. 왜냐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라고 부르는 기관 말고 월가에도 기관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의 명분을 위해서 부정적인 이슈를 강조한 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또한 결국엔 AI 산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브로드컴이 AI에 대해서 수익성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접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결국엔 발전을 의미합니다. 결국엔 나중에 커스터마이징화 시스템으로 다 갈 테니까요. 언제까지 엔비디아의 GPU를 쓸 것이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생성형 AI GPU만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다들 발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측면의 한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돈이 되는 AI,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피지컬 AI와 의료 AI입니다. 딱 공통점이 있죠. 트럼프 일가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 돈 냄새를 잘 맡는 그 일가에서, 그 가문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 자, 지금도 주가 상승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시장 흐름 이렇게 파악하면서 우리가 주도주를 발굴한다면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 장세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섹터 공략 그리고 준비하면서 우리 수익 확보도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종목별로 우리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 다양해요. 다양한데 시가총액 상위주들 빼고는 활발한 순환매가 돌았거든요. 자, 먼저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여기서 제가 왜냐면 50만원 이하구간 계속 입 벌리고 있는데 안 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55만원 선부터 잡아놨어야 되는데 아쉽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삼성 에피솔딩스는 바이오시밀러의 강자입니다.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주문 생산 전문 기업이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에 있던 바이오 시밀러 부문의 한 부서였어요. 그런데 이 CDMO를 맡기는 측에서 야 우리 약 대량 생산해달라고 했더니 저 사람들 바이오 시밀러로 복제약을 연구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기술료를 받지도 못하고 우리 기술을 뺏길 수도 있잖아 라는 의심을 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분사를 한 건데, 인적 분할을 한 건데, 그런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이 경험이 바이오시밀러 세계 5위를 만든 경험이라고 합니다. 신약 개발로 간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지금 상승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 궤도인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는 구조.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있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턴이 더 클 수 있죠. 시가총액 17조인데 20조 원 이상까지도 목표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잘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우주항공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중에서 한 종목이 이제 세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장 초반부터 강했어요. 전자빔 기술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나 우주항공, 방산, 2차전지 이게 기술주들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크가 전자빔 기술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투자에 양산 라인 적용 확대, 전자빔 장비 특성상 고마진 구조. 왜냐면 독점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우주 산업까지 지금 모든 기술주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약간의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테마성으로 보셔야 되지만 지금 세크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었고요. 딱 11월 17일부터 상한가 들어가면서 급등하면서 수급이 꼽혔죠. 오늘의 상승은 고점 대비해서 약 한 달 만에 나온 상승이긴 한데요. 요즘 종목의 트렌드는 2주에서 3주 정도 눌림목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제대로 된 정확한 상승을 한 건데 날짜 세기가 좀 어려워졌죠. 좀 인내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인데 오늘의 상한가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의 상한가가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한 단계 한 상태에서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후 상승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상승 랠리를 가장 가파르게 탄 것은 로봇입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세 대장은 누굴까요? 누가 봐도 원익홀딩스죠. 제가 이 원익홀딩스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 영상 뭐 보고 계신 분들,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 매매 다 제가 차트에 체크해 놓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29,200원에 매수해서 12월 8일에 36,000원 오늘 2차 수익 실현까지 하고 놓고 있는데 신고가 같죠? 그냥 신고가예요. 엄청난 상승 흐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원익홀딩스가 잘 갈까? 지금 로봇주들이 다들 강세 흐름은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로봇 3대장,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사면, 여기에 하반기 대장, 한국 PIM 모두 특징이 뭐냐면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로보티즈, 원익홀딩스는 로봇 손, 그리고 한국 PIM은 로봇 손에 들어가는 손가락에 들어가는 감속기, 그리고 감속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감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그리고 구동 모터를 하나로 합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관절기를 만드는 관절기기를 부품을 만드는 게 사면. 어떻게 보면 모두 다 부품주고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부분 특정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소모품들이니까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 행정부에서 로봇 로봇 육성 행정명령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고, 원익홀딩스에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원익홀딩스는 모회사고요.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가 로봇 산업을 다 합니다.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로봇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와 핸드.
이 부분을 만들면서 알레그로 핸드라는 이 로봇손을 만들면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췄다. 여기 나오네요. 알레그로 핸드. 사람 손에 가까운 정밀한 물체 파지가 가능한 하드웨어 설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이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원희홀딩스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온 겁니다. 자, 그리고 DIC. 그러니까 DIC가 어떤 기업이냐, 한라캐스트 어떤 기업이냐, 이걸 보면은 둘 다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로봇주에서, 여기 나오는가 이 기사에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로봇주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그룹 기업,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우리나라에선 대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어딜까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LG그룹, 또 하나는 현대차그룹이에요. 삼성전자는 제 생각보다는 좀 움직임이 둔합니다. 왜냐면 지금 반도체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직 로봇 쪽에는 관심은 있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가지고 지금 뭐랄까 대장놀이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두 기업입니다. LG전자 그리고 현대차그룹. LG전자는 우리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등의 대주주나 주요 주주고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세계 4대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업체니까요.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그냥 로봇 제작 업체. 이거 인수하면서 로봇 기술 확보했고, 뭐 SOS랩이라든지 자신들의 로봇 연구소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 확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차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정밀기계, 그러니까 로봇주는 자동차 부품주랑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도 정밀기계인데 로봇 부품도 정밀기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밀 부품 쪽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자회사가 아니고 자신들의 파트너사, 협력사들에게 부품사죠. 특정 이제 자동차 부품만 주문하다가 이런 부품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연스럽게 현대차와 동반 성장, 로봇 부품사로서 동반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한라캐스트, DIC와 같은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한라캐스트도 오늘 신고가가 직전까지 갔고요. DIC 신고가가 나왔는데, SP 시스템즈도 대표적인 현대차 오히려 로봇 생산 라인의 주요 협력 업체거든요. 오늘 상승하다가 좀 밀렸는데 지금 자리 자체는 내일 상승 자리가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로봇주들의 관심은 계속 끊기지 않게끔 계속 유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활발한 종목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것에 겁먹지 말고, 상승한다고 해서 열광하지 말고, 딱 우리 기본적인 매매 원칙 딱 지켜가면서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성공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수익 올리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